당쟁에 희생당한 가련한 여인. 선의왕후 어씨. 선의왕후 어씨는 조선의 제20대 국왕 경종의 계비로 성불능자인 남편을 모시고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인데, 알다시피 경종은 희빈 장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장씨가 사약을 받고 죽을 때 경종의 사타구니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성불능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신빙성은 없어 그가 어떠한 이유로 성불능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제 책봉 주청사로 간 부사 윤양래와 유척기가 청나라에 올린 외교 문서인 자문에서까지 그 사실을 언급해 조정이 발칵 뒤집혔는데, 사신 임무를 받은 사람이 사리에 근거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감히 위약이란 두 글자를 제멋대로 성공에 더했으며 그 나라 사람들과 문답하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위질이란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양사에서 윤양래와 유척기를 귀양 보내라는 청을 올린 상소인데, 위질이란 의미증이라고도 하며 성불능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남편과 살아야 하는 여인이 행복하기는 힘든데, 경종이 37세로 승하할 때 선의왕후 어씨는 불과 20세였으며 그날 이후 26세로 별세할 때까지 적막한 궁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숙종과 장희빈이 남긴 불행의 씨앗이었던 경종. 어씨는 숙종 31년인 1705년 10월 명륜동에서 어유구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유구는 노름계 인물로 1707년 별시 문과에 등과해 정원, 사서, 지평 등 3사의 청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그는 당색도 약하고 가문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딸 어씨가 14세가 되었을 때 세자였던 경종의 부인 단위왕후 심씨가 죽자 불과 6개월 만에 간택령이 내려지고 어씨가 세자빈으로 뽑혀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을 때 정쟁의 한가운데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했는데, 그의 당파는 노론이었으나 노론은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 금을 지지하고 있었고 남인은 세자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인이 몰락한 상태라 세자의 위치가 불안한 상태였으며 병약하고 소심해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었는데, 세자윤은 단위왕후 심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행실문을 직접 썼습니다. 세자윤으로서는 성불능자인 자신의 아내로 살다 젊은 나이에 죽은 심씨가 안타까웠을 것인데, 이때 세자윤은 31세로 소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숙종은 서둘러 세자빈을 간택했습니다. 숙종이 어씨를 경종의 세자빈으로 책봉하면서 내린 교명의 아름다움을 언급할 정도로 어씨는 미모가 출중했으나, 경종이 성불능자란 소문이 파다해 어유구는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됐어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당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는데, 희빈 장씨는 남인 계열로 희빈 장씨의 생모가 남인 조사석의 정부였고, 장씨의 오라버니 장희제도 남인 정권에서 포도대장을 역임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반면에 노론계인 어유구의 딸이 세자빈이 되는 것은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지만, 단위왕후가 22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다 죽어 새 세자빈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종은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원자가 되고 3세 때에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서인의 영숙격인 송시열은 경종을 원자로 정하는 것을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다 귀양을 가기까지 했습니다. 경종은 성불능자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후사가 없었으며, 세자일 때 후사가 없으면 당연히 후궁을 드리지만 실록 어디에도 경종을 위해 세자의 후궁인 소훈, 승휘, 양제 등을 들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숙종이나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이 이미 세자가 성불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숙종은 경종이 성불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세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폐세자를 시키려고 해도 희빈 장씨를 죽인 일이 마음에 걸렸을 것인데, 정상적인 자식보다 비정상적인 자식에게 더욱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라 숙종은 정상적이지 않은 아들 경종이 항상 애틋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숙종은 경종에게 드러내놓고 애착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경종이 세자 시절 후사가 없어 대신들이 걱정을 하고 세자에게 보약을 먹여야 한다는 진언을 올렸습니다. 숙종은 대신들이 간곡하게 권해 자신도 세자에게 몇 차례 권고했으나 듣지 않았다면서 세자를 타이르겠다고 하지만, 보약을 먹으라고 권한 기록이 실록에 없는 것을 보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항상 병치레를 하고 있는 세자보다는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희빈 장씨를 사사했지만 숙종은 그녀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장씨가 죽었을 때도 숙종은 세자에게 상례에 참여해 묘를 단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장을 할 때도 세자가 만공례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종이 패비 윤씨에 대해 언급도 못하게 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노론의 입장에서 보면 남인 계열의 세자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간의 처절한 권력투쟁. 선의왕후 어씨가 14세의 나이에 경종의 세자빈으로 간택이 된 것은 이 무렵의 일이었는데, 어씨가 혼례를 올리고 동궁으로 들어가자 궁녀들이 세자의 몸이 저러니 빈궁 마마가 불쌍하다고 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4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의 잠자리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지엄한 궁중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세자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종이 후사가 없어 조정의 관심은 온통 연인군에게 쏠려 있었는데, 그 무렵 숙종은 후사를 낳지 못하는 세자에 대해 포기해 1717년 7월 19일 마침내 노론의 영수인 좌의정 이이명을 불렀습니다. 이이명은 임금과의 독대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승지나 사관도 배석시키지 않은 채 숙종과 단독 면담을 했고, 이 사건은 조야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이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관은 숙종과 이이명이 독대한 내용을 추정해 이이명이 연인군을 추대하려고 한다고 기록했는데, 경종을 밀어내고 연인군을 세자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종이 보위에 오른 뒤 연인군을 세자로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숙종과 이이명의 독대는 정유년에 이루어져 정유독대라고 불렸는데, 조선시대 내내 이 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숙종은 마침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리청정을 하면 신하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노론 측에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숙종과 이이명의 독대로 경종이 즉위한 뒤에 연인군이 세제가 된다는 미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는 숙종과 이이명의 독대, 즉 노론 세력과의 합의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리청정을 하기 시작했지만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자가 문무관원이 순번대로 궁중에 참석해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는 윤대를 하러 들어온 승지들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질책하며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승지들은 일제히 자신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세자에게 따졌는데, 대리청정을 하는 세자에게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드문 일로 세자와 노론의 힘겨루기였습니다. 숙종은 세자를 타이르면서 노론의 편을 들어주면서도 세자에게 심한 질책을 하지 않아 세자를 패출시키려고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잠재웠습니다. 14세의 세자빈 어씨는 경종과 함께 종묘의 제사를 지내거나 관리를 올리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세자빈이 된 지 2년 만에 숙종이 승하해 경종이 즉위하자 그녀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장장 46년 동안 보위에 있었던 임금으로 당증을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한 노련한 정치가였는데, 그는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소론과 노론에게 번갈아 정권을 내주면서 당증을 유도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숙종의 노련한 술수에 이용당하면서 상대당을 몰아내고 죽이려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는데, 수세에 몰려있던 소론과 남인에게 경종의 즉위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소론의 유학 조종우가 상소를 올렸는데, 내용은 아들이 존귀한 임금이 되었는데 어미인 희빈 장씨의 사당과 무덤은 쓸쓸하다면서 존호를 내려줄 것을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희빈 장씨를 복위시키면서 노론을 몰아내려는 소론과 남인 측의 반격이었는데, 경종도 노론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조정을 혁신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배다른 동생인 연인군이 자신을 죽이고 보위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17세의 왕후 어씨를 동원해 밀풍군 이탄의 아들 관석을 양자로 들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밀풍군 이탄은 독살설에 휩싸였던 소현세자의 증손인데, 소현세자는 세 아들을 두었으나 막내 석견이 유일하게 살아있었고 이탄은 그의 손자였습니다. 왕후 어씨가 양자를 드린다는 소문이 나돌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는데, 어씨가 양자를 드리는 것은 경종이 양자를 드리는 것으로 연인군을 보위에 앉히려는 노론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때 조중우의 상소까지 올라오자 노론 계열의 승지 홍치중, 권엽, 한중희, 홍계적, 윤석래 등이 일제히 조중우를 탄핵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는데, 희빈 장씨가 죽은 데는 노론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조중우는 의금부에 체포되어 가혹한 형신을 당하고 유배를 가다 중간에 장독으로 죽었는데, 노론 측이 소론과 남인의 반격을 싹부터 자르기 위해 혹독하게 고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인군만 알고 임금은 모른다. 사건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는데, 노론은 정원 이정소에게 상소를 올리게 해서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했는데, 숙종과 이이명이 미략한 내용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으로서는 혹을 때려다가 붙인 격인데, 영의정 김창집이 먼저 나섰고 좌의정 이건명도 가세해 노론 대신들은 윽박지르듯 연인군을 세제로 세우라고 강경하게 경종을 몰아세웠습니다. 경종은 조회석상에서도 종종 입을 꾹 다물어 대신들이 답답해했는데,
한밤중에 여러 대신들이 몰려와 다투어 위협하자 병약하고 심약한 경종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경종은 이에 따라 처사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후사가 없으니 연인군을 염두에 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창집과 이건명은 경종의 허락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대비의 교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원왕후는 연인군과 가까웠기 때문에 세제로 세우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내전으로 들어가 왕후 어시와 먼저 상의했지만 어시는 불과 17세의 어린 소녀라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고 대신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병약한 경종 앞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시는 자신이 경종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으며 이 나라에 연인군이 있는 줄은 알고 임금이 있는 줄은 모르는 자들입니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결국 경종은 인원왕후의 자피를 받게 됩니다. 경종이 사안을 전해주자 이건명이 사관에게 언문교서를 한문으로 다시 써 승정원에 내리게 하고 승지로 하여금 전지를 쓰게 해서 드디어 연인군이 왕세제가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노론을 몰락시킨 경종의 결단. 한편 한밤중에 대신들이 입대해 연인군을 왕세제로 삼은 일은 소론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는데 노론은 소론과 남인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종에게 왕세제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자포자기한 경종은 선선히 승낙해 대리청정을 윤호한다는 영이 내리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는데 소론인 조태업, 최석항, 이광좌, 김일경 등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좌참찬 최석항은 대궐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리청정을 거두어 달라고 청했고 그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청하자 경종은 마침내 대리청정을 철회한다는 영을 내렸습니다. 노론 측은 자신들의 뜻대로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대리청정을 환수한다는 영이 떨어지자 경악했고 당황한 노론은 대신이 한밤중에 홀로 입대한 것이 옳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 노론의 분노가 두려웠는지 경종은 3일 만에 다시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하라는 영을 내렸고 소론과 남인 대신들은 대리청정의 영을 받을 수 없다고 일제히 대궐들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종은 아무 대꾸가 없었고 경종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론은 대리청정을 밀고 나가기로 해서 김창집, 이건명, 이의명, 조태채 등 노론의 사대신은 대리청정이 훌륭한 결단이란 연명상소를 올렸습니다. 연인군의 대리청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계책이었지만 소론도 잠자코 있지 않아 소론의 거두인 우의정 조태구가 단신으로 입궐해 목숨을 걸고 대리청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노론의 대신들은 구구절절 바른 말을 하는 조태구 앞에서 대리청정을 요구할 수 없었고 결국 소론의 반격의 대리청정은 다시 취소되었는데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이날 이후 더욱 불꽃을 튀겼습니다. 소론은 해가 바뀌어 천재지변이 일어나 경종이 구원을 한다는 영을 내리자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는데 구원은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널리 구하는 것으로 어떤 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이에 김일경 등이 노론 사대신을 사흉이라고 몰아세울 정도로 강경한 주장을 했고 경종이 상소에 대해 간합한다는 답을 내렸는데 노론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노론은 즉각 김일경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경종은 오히려 역정을 냈고 승지들과 삼사를 모조리 파직하고 김일경을 이조참판에 제수했으며 노론 세 대신을 파직하고 소론 세 대신을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병약한 경종을 얕보고 방심하던 노론이 날벼락을 맞은 것인데 노론 계열의 대신들이 줄줄이 파직되면서 전국은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에 휘말렸습니다. 신축년에 전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신축한국이라고 부르는데 노론은 숙종 말년부터 경종 때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으나 한순간에 몰락하고 마른 것으로 사관들조차 이 응징을 쾌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목호룡의 고변과 경종의 죽음. 노론의 몰락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신축한국이 일어난 다음 해에 목호룡의 고변 사건이 터져 조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으로 목호룡의 고변은 노론 대신들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론이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는 음모설이 나돌았으나 임금을 시해하는 방법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한 고변은 경종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종은 즉시 국청을 설치하고 김일경에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은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머물던 선의왕후 어시에게도 알려졌는데 궁녀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어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동침을 하지 못한 지압이 한 나라의 지존이면서도 병 때문에 꽃 같은 아내를 품을 수 없는 그 가련한 남자를 죽이기 위해 노론이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목호룡의 고변 사건으로 노론의 사대신이 사사되고 노론의 핵시 민물 20여 명이 처형되었는데
김일경의 가혹한 취조로 곤장을 맞아 죽은 사람도 20여 명이나 되었고 부녀자 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고룡의 고변 사건은 이민옥사로 확대되어 죽은 사람이 70여 명에 이르고 연루된 작가 173명에 이르렀는데 이로써 소론이 완전히 노론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어서 소론은 연인군을 왕세제 자리에서 패출시키려고 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린 연인군은 인원왕후에게 달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연인군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발각되는가 하면 김시성의 궁녀가 경종의 음식에 독을 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3사에서는 조사를 청했으나 경종은 그런 궁녀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종은 갑자기 병을 앓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간병을 한 보람도 없이 3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는데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선의왕후 어씨를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듯했습니다. 거기다 간병을 하던 연인군이 데뷔전에서 보낸 계장과 생감을 경종에게 올렸다거나 어의 반대를 물리치고 인삼과 부자를 쓰게 했다는 독살설까지 나돌았지만 연인군이 즉위하면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속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구나. 선의왕후 어씨는 불과 20세의 과부가 되었고 데뷔전으로 물러나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뜻밖의 영조 즉위 6년 후에 순정과 세정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궁녀들이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를 비롯한 왕손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는데 한간에는 경종을 독살시킨 데 대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순정과 세정의 배후에는 소론일 수밖에 없으며 실록의 기록이 있는데 박도창은 궁녀 순정의 인척으로 세정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을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한 일도 있었지만 체포 하룻밤에 갑자기 옥에서 죽었습니다. 세정은 대궐밖의 과부로 궁녀 순정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뼈가루를 구하면 편지 봉투에 싼 뒤 거어지란 이름의 사람을 시켜 매번 순정에게 전해준 여자였습니다. 영조가 친국을 하자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펄펄 뛰면서 변명하다가 불로 지지는 낙형을 가하자 비로소 자백했는 때 영조는 순정과 세정을 친국한 뒤에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실록에서는 선의왕후 어씨가 이로부터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아 구역증이 나고 몸을 떨면서 위급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영조 6년인 1730년 새벽에 26세를 일기로 운명했습니다. 영조는 이삼을 특별히 훈련대장에 임명한 뒤에 어영대장 장붕익과 함께 불러 각 국문을 삼엄하게 지키게 하고 3국문의 대장들로 하여금 궐문 밖을 나누어 지키게 했습니다. 선의왕후 어씨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세자빈이 되었고 17세의 왕비가 되었으며 20세의 대비가 된 뒤에 26세의 승하에 짧은 생애를 마쳤는데 격렬한 당쟁으로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쓰러진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당쟁에 희생당한 가련한 여인 선의왕후 어씨였습니다.